쓸모아. 전 세계가 최악의 상황을 겪으면서 이 위기를 가장 잘 극복하고 있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각국의 언론과 방송사들은 경쟁적으로 한국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BBC 앤드루마 쇼에 출연해 큰 반향을 일으킨 데 이어 지난 30일 스페인에서 50년 전통을 자랑하는 시사 토크쇼 국민의 거울에 출연한 손민아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손민아는 한국의 방역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하며 유창한 스페인어로 정확히 전달해 유럽 언론들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진행자 수사나 그리소는 한국의 방역 조치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했지만 사생활 침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이번 위기 대처에 한국처럼 못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손민아는 한국에는 정부의 각 부처가 국가 기밀이나 사생활 침해가 아닌 한도 내에서 방대한 양의 정보를 국민과 공유하는 사이트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그 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각종 프로그램이나 웹사이트, 어플리케이션 등을 만드는데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에 개인정보는 일체 유출이 안 되며 확진자의 이름이나 나이, 어디서 사는지 등은 알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환자가 언제 어떤 장소에 머물렀고 어떤 대중교통을 이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추가 감염을 막고 자신도 모르게 같은 장소에 있었을 경우 빠르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던 진행자는 한국은 시민정치인과 방역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모범 답안 같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손민아는 그동안 유럽 등 해외에 잘못 알려진 부분인 개인정보 유출 부분을 정확히 찝어내며 한국의 조치가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를 알게 해주었습니다. 영상을 본 한 네티즌은 아나운서 출신답게 정확하게 잘 전달해줬다며 인터뷰 내용이 매뉴얼돼서 전세계에 널리 알려졌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해외 네티즌은 한국 상황을 외교관들보다 더 정확히 파악하고 전달했다고 했고, 한 해외에 있는 유학생은 외국인 친구들에게 이 영상을 보고 잘 설명해줬다고 했습니다. 이 방송 출연 후 손민아에게 세계 각국에서 방송 출연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 세계를 여행하며 글을 써온 손민아는 5개 국어를 화려하게 구사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미국과 스페인은 물론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 코스타리카 등 중남미 국가들까지 방송 출연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방송 활동을 하고 있는 이탈리아 출신 알베르토도 이탈리아 현지 뉴스에 출연해 한국의 대응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지난 21일 이탈리아 현지 매체인 라이뉴스 24는 최근 위기에 대한 한국의 대응 시스템을 주제로 다뤘습니다. 이날 방송에 등장한 알베르토는 현지 매체와 화상통화를 통해 한국은 쇼핑몰이나 호텔 어디에 가도 온도를 잴 수 있는 체온계가 있다. 엘리베이터, 공공기관 등에는 손소독제가 마련되어 있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염자의 동선을 알려주는 한국의 맵에 대해서도 설명하며 많은 사람들이 동선이 겹치거나 접촉한 모든 사람들을 검사하게 한다고 전했습니다. 알베르토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드라이브스루 검사소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한국에서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시스템 중 하나가 드라이브스루라고 말하면서 극찬했습니다. 알베르토는 한국의 대응이 성공적이었다고 말하면서 자국의 상황이 악화된 이유를 방송에서 털어놓았습니다. 지난 23일 JTBS에서 방송된 77억의 사랑에서 알베르토는 처음에는 이탈리아도 한국처럼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많은 국민들이 정부 말을 안 듣고 이동 제한령도 잘 지켜지지 않아 며칠 만에 크게 환자가 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탈리아는 지금은 집에서 나갈 수 없고 이동하려면 서류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안 지키면 큰 처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한국의 대응 방식은 전 세계에서 주목받으며 29일 한국의 진단기술이 국제 표준으로 제정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 체외진단 검사기기에서 사용되는 유전자 증폭 방식의 진단기법 표준 개발을 한국이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미국에서는 한국의 대응 방식이 일선학교의 수업에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내 비영리 재단인 세계역사 디지털 교육재단은 미국 사회과학 분야 교연협의회와 공동으로 한국의 사례를 담은 교육자료집을 일선 교사들에게 배포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국제교류재단의 지원으로 제작된 57쪽 분량의 자료집에는 1918년 스페인 독감과 역사적으로 비교하는 동시에 미국, 이탈리아와 달리 모범적으로 대응한 한국의 방식이 담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자료집은 미국 일선의 학교들이 잇따라 온라인 수업에 들어간 상황에 맞춰 PDF 파일로 제작되어 사회역사 교사 15,000명에게 배포되었습니다. 한국은 30일 기준 전날 78명이 늘며 9,661명이 되었습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 하루에 수만 수천 명이 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수치는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시작된 시기는 비슷했지만
대처하는 방식에 따라 결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는 한국을 더욱 주목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